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2022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들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는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발표평가, 또 PPT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역시 두 번째 타임에도 우리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준수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사업계획서의 심화 부분에서는요, 우리 피칭덱이라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작성 방법 및 이해하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이제 활용해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한 발표 스킬이라든지 발표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훨씬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칭덱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칭덱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피칭덱이라는 것 자체는 발표를 할 때 우리가 매력적이게 보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피칭덱, 우리가 매력적이게 우리의 아이템이나 우리의 아이디어가 돋보이게 말하는 것들, 그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냐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피칭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피칭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피칭덱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소상공인분들, 창업자분들에게 조금 멀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기존에 하고 계셨던 이런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면 나중에 프랜차이즈화도 시키실 수도 있고, 좀 다양한 투자를 받으셔서 좀 확장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피칭덱은요, 투자자를 포함해서 일반 청중에게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발표 자료를 바로 피칭덱이라고 합니다. 아까 피칭덱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것들, 매력적이게 말하는 방법, 이게 바로 이 피칭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피칭덱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우리 비즈니스나 아이디어, 그리고 모델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의를 얻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 피칭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특히나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아이템이나 우리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설명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우리가 면접 같은 걸 볼 때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어떻게 매력적이 보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피칭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보다는 조금 쉬운 단어, 또 우리가 모두 공감할 만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우리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 이거를 하게 된 계기, 창업을 시작한 계기, 이런 것들 같은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스토리 라인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형성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게 피칭덱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PPT를 만든다는 상태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PPT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빽빽하게 글을 PPT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정신없게 글을 너무 많이 써서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혼돈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라든지 누가 보기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전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제가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 뵀지만 정말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 지금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정말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잘 아는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에 조금 집중해서 발표를 하시면 훨씬 더 좋아 보일 것 같고요. 또 우리 소공인분들에게 지원 사업을 하실 때 우리 면접을 보거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진실성 있는 그런 뭔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칭덱이라고 하고요. 제가 네이버 사전이나 이런 데서 제가 공부를 해서 찾아보니까 이 피칭덱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칭덱, 두 번째는 인베스터 덱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곳에서 인베스터 덱이라고 해서 실제로 투자자나
실제로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분들이 이런 검토하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에 말한 피칭 덱과 좀 다르게 발표를 염두하는 게 아니라 내용 위주로 보는 게 아마 이 인베스터 덱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칭 덱,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 피칭 덱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피칭 덱이라고 그러면 이 IR 사업계획서, 우리가 쓰는 사업계획서보다는 조금 다른 요소가 있는 게 바로 이 IR 사업계획서라고 하는데요. 이 IR 사업계획서도 쓰는 방법이요. 사업계획서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조금 방법이나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 말했던 이야기처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싶고 그 고객에게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냐가 가장 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R 사업계획서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들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그 동시에 꼭 그거의 매출로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린스 프린트에서 하는 이 사업계획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 사업계획서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블럼부터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고객에게 어떠한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고 우리에게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특히나 이 IR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일반 사업계획서와 IR 사업계획서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사업계획서는 우리 아이디어를 하는 건데 이 IR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좀 집중할 것인지 그러니까 단점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강한 강점이 하나 있어도 굉장히 매력적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쓰는 방법도 좀 다른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랑 피칭 얘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이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해갈 것이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보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계획을 할 것이냐,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리고 매출이나 비용 등을 분석해서 자료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피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데모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IR 특히 투자받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모데이 때 발표하는 양식이고 스타트업의 창업자를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 제안하는 걸로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PPT로 내는 걸로 상관없지만 피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 양식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자신 있고 우리의 강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중점적으로 투자자한테 제안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피칭 덱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칭 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는요, 저는요, 솔직히 발표하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발표하는 뭐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피칭 덱이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왕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김에 피칭 때까지 좀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발표하는 것도 연습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피치, 피칭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피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언제부터 쓰게 됐고 어떻게 나온 말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스피치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이버나 유튜브에 스피치, 말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스피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였죠? 피칭 덱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피칭 덱이라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특히나 피칭 덱은요, 대표님들 기존에 쓰시는 분들보다 창업 쪽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피칭 덱에는 창업의 피칭 대회도 있을 만큼 이 피칭이라는 단어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익숙한 특히나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피치랑 피칭이랑 똑같이 말하는 건
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상대방의 이런 연설문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스피치라고 생각을 하면, 이 피칭은 아까 전에 저희가 뭐라고 했죠? 매력적이게 보이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밑에 그 야구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혹시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투수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피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던지듯이,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우리 고객한테 정확하게 던지는 게, 이게 바로 피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들, 우리가 이걸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고객한테나 심사위원들이나 청중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바로 이 피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 매력적이게 보이고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피치랑 피칭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창업 쪽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대부분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로켓 피칭이라고 말해요. 뭐냐면 단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르니까 로켓 피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모데이라고 하죠. 투자자분들이나 심사위원분들이나 이런 일반인 분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엘리베이터 피칭인데요. 이 엘리베이터 피칭이 어디서 유래된 얘기냐면,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자들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투자자들 만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대표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투자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투자자한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시간 동안 우리의 아이템, 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그 시간 동안 발표하는 게 유래가 돼서, 엘리베이터의 고층까지 올라가는 시간 안에 나의 아이템을 매력적이게 전달한다 라는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에서 생겨난 말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 피칭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칭 같은 경우는 짧게는 20초, 길게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파생시키는, 창업을 넘어서 다른 걸로 좀 파생을 시키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면접이 될 수도 있고요. 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서비스 요양,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엘리베이터 피칭입니다. 저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1차 때는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 2차 때는 대부분 면접을 보신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 3, 4명 정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줌이나 이런 영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조금 단시간에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을 때 좀 함축적이고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거를 좀 연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에는 뭐 IR 피칭, 콘텐츠 피칭, 구인구직 피칭,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피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피칭이라는 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스피치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 스피치가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에서 가장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이 4개예요. 하나는 파워, 목소리의 음량 변화. 두 번째는 페이스, 목소리의 속도. 그리고 세 번째는 포즈라고 하죠. 모델들 이제 걸어가다가 포즈 취하는 것처럼 목소리의 정지와 쉬어가기. 그리고 마지막 피치, 목소리의 높낮이. 이 4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스피치인데, 이 피칭 같은 경우에도 이왕 발표하는 거, 이 4가지의 요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것도 성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 속도라든지, 또 특히나 포즈, 목소리의 정지와 쉬어가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업에 듣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 4군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뭐가 있을까? 좀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음량을 높여서 얘기해야겠다. 특히나 뭐 목소리 속도, 내가 너무 말이 빠르면 좀 천천히 얘기하는 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가장 중요한 게, 면접을 볼 때 저도 최근에 면접을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바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알던 것도 까먹고.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발표를 하기 전에 한번 마음의 숨고르기를 하고 하는 게 저는 확실히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이 어떤 건지 하고 그걸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발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발표 잘하는 방법, 발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떨렸다고. 저는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특히나 말하는 부분에서 많이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목소리나 이런 긴장되는 거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제 심리학자분들 발표 잘하는 법, 스피치 잘하는 방법을 제가 모든 컨텐츠를 대부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논문이나 이런 결과에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이거는 조금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해라. 이게 되게 뻔한 얘기잖아요. 갑자기 발표 얘기하다가 피칭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자신을 사랑해라? 갑자기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발표를 잘하고 면접을 볼 때도 대답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의 아이템, 내 아이디어에 확신이 없으면 그게 분명 반대편에도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심사위원이 됐든 소비자가 됐든 우리한테 오는 고객이 됐든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 말투나 뭔가 그런 질문에 대답할 때 분명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해라는 건 가장 자신감의 원동력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년차 스타트업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년 동안 정말 몇천 명 되는 대표님들을 만난 것 같아요. 5년 동안.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연을 하면은 100명, 200명 있는 강당에서도 이제 막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한번 보면은 확실히 자신감 있고 나의 아이디어나 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대표님 어떠한 아이디어로 이걸 지원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하시면 되게 자신감 있고 정말 누가 보면은 딱 정리가 되게 딱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나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면 첫 번째 너무 당황스럽고 또 특히나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을 질문했을 때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흐지부지 얘기하는 경향을 저는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자기 아이템, 나의 아이디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갖고 좀 더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뭔가 취업업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이런 발표를 잘하고 면접을 잘 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기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두 번째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특히나 스피치나 이런 피칭 같은 경우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작용이 되게 많이 되고 특히나 제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말하는 잘하는 방법, 스피치 잘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쭉 보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심리랑 항상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이 말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재밌었던 건 왜 음악을 들으면서 안정시키자라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뭔가 심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준비를 하는 루틴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적용을 되고 실제로 제가 말한 것에 조금 증거로 이 영국에 있는 76대 총리인 이 테리사 메이라는 이 총리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연설하시는 장소에서 등장할 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댄싱 퀸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춤을 추시면서 등장을 하셨던 장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큰 긴장되고 뭔가 음추려져 있고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뭔가 마음의 안정이 취해져서 그 노래가 바로 댄싱 퀸이라서 연설문을 할 때 등장 노래로 일부 댄싱 퀸을 했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한국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뉴스 채널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내 마음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고 긴장감을 풀릴 수 있고 뭔가 간지나 움츠러져 있는 것을 조금 더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이 조금 더 많은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막 긴장하게 되면 잘해야 돼. 아, 틀리면 안 돼. 어떡하지? 잘못하면? 막 이런 심리가 발동될 때 오히려 막 혀도 꼬이고 막 말도 막 버벅거리고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서 막 정리가 안 돼서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잠깐 머리를 식히는 생각으로 잠깐 듣고 있으면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뭔가 고민이 조금 더 정리가 되는 느낌? 해소는 되진 않겠지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받아서 두 번째는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을 안정시켜 보자 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바로 열린 제스처 사용하기. 혹시 프레즌슨이라는 책 아시는 대표님 있으실까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라는 이 심리학자분이 내신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행동과 감정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사람한테 표현할 때, 보여줄 때, 행동과 이런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 결과를 했고,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는 책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A.D. 커디가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어진 시간의 내용에 들어서 하나는 자신감 있는 자세를 해라. 그리고 한 그룹은 무기력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룹으로 결과를 한 건데 하나는 무기력한 자세를 2분 취하게 하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더우먼 자세라고 하죠. 손을 허리에 두고 다리를 펼친 상태. 원더우먼 자세를 2분 동안 취하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일단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했던 그룹을 면접을 받고 무기력한 자세를 취하고 있던 집단에게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랍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한 자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면접을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고요. 이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했던 2분 동안 취했던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표를 했다는 게 바로 이 에이미 커디라는 학자분이 했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자신감 갖고 이왕 음악도 듣고 이왕 내가 잘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감도 올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열린 제스처를 취하는 게 화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손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긴장되거나 그렇게 할 때 꼭 손을 이렇게 벌리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열린, 뭔가 오픈된, 뭔가 자신감 있는 과감한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본인의 조금 긴장감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제스처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해요. 강의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별표 3개, 아니 5개. 이거 어떤 거냐면 실전처럼 리허설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요. 1차는 사업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서류평가, 2차는 이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발표평가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가장 떨리는 게 내가 쓴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PPT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냥 보편적인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써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PPT를 만들고 나면은 대부분 그 장표를 보면서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쓰지 않아야 될 이런 뭔가 추임새나 이런 걸 넣을 때가 되게 많고 순간적으로 장표가 바뀔 때 뭔가 앞에 문단과 끊어지는 연결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5분이 됐든 6분이 됐든 발표를 할 때 그 밑에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가장 중요한 게 특히나 요즘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위원분들을 실제로 앉혀놓고 뭐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다양한 분들을 앉혀놓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5분 발표, 5분 발표, 아니면 3분이면 3분, 뭐 4분 면접이면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앞에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리허설을 한다고 하죠. 특히나 줌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좋죠. 가족이나 다른 친구분들한테 나 한번 연습해보고 싶은데 네가 한번 와서 봐줄 수 있어? 하면은 링크만 보내주면 분명 피드백이 바로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와 리허설을 반복적으로 연습해라. 그러니까 즉 면접이나 이런 발표 평가는요. 우리 대표님들도 사실 아시다시피 생방송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 같은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도 각기나 떨리니까 우리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실전처럼 연습해와라. 이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저 대표님들 꼭 얘기하고 싶어요. 대표님들이 발표를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순간적인 긴장 때문에 저는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발표도 했고 연습도 했고요. 음악도 들었고요. 열린 제스처도 사용했어요. 근데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완벽하게 해야지, 잘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틀릴 수 있다. 혹시나 말이 엉킬 수 있다. 괜찮아. 틀릴 수도 있고 엉킬 수도 있는데 충분히 난 내가 준비했던 말은 했어.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고 너무 자책하지, 그러니까 틀렸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발표를 잘하는 것들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저도 가끔 이 생각을 해요. 누가 나 대신, 말 잘하는 사람이 나 대신 뭐 발표나 강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믿고, 틀릴 수도 있지. 그래, 좀 버벅거릴 수 있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틀렸다. 왜냐면 연습을 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틀리게 되면 뒤에도 막 다 엉켜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했으면 좋겠고 틀렸다고 그게 전에 나쁜 것이 아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5가지 이야기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가신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충분히 잘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 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공인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뭔가 우리 아이디어를 잘 전달해서 좋은 성과를 받길 정말 바라고요. 그래서 발표는요, 잘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고 우리의 아이템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 또 특히나 2022년도가 되면 또 다양한 지원 사업이 분명 나오기 때문에 이왕 사업계획서 써보시고 발표 연습도 해보시고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좀 알차게 내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우리 지금 함께 소통해 주셨던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아이디어나 나의 아이템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해서 남들한테 대표님 어떤 창업하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한 문장으로 매력적이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놓으시면 어떤 전문가를 만나도 어떤 지원 사업을 해도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 항상 2가지 홈페이지 꼭 들어가 보셔서 미리미리 정부 지원 사업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